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첫째 주 이제 두 번째 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한글 2010 실행하시면 되고요. 한글 2010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불러오는 방법은 기본 도구 상자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 누르셔서 내 문서 안에 ITQ 폴더에 가셔서 내 문서 안에 ITQ 폴더에 오시면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자기 이름 써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열기 하셔가지고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 하실 것 같으면은 새 문서 만드셔서 제일 먼저 F7번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있었어요. 한동안은 편집 용지 설정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탭키 눌러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11이고요.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다 10. 그리고 제보는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그리고 번호 입력하는 거. 문제 번호 입력하고 엔터를 한 5, 6번, 뭐 4, 5번 상관없습니다. Alt, Shift 하고 엔터를 눌러서 구역을 나눈다 그래요. 구역 나누는 거하고 쪽 나누는 거하고 다른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구역 나누기를 하는 게 좀 수월해서 구역 나누기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쪽 나누기를 하는 게 좋은 건데 그 차이는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또 3번, 4번 하고 쪽 나누고 구역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타일 문제 작업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문제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연습을 항상 하세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교재 26쪽에 나와 있는 표를 작업할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입력이란 메뉴에 가셔서 표 선택을 하시고 줄 개수와 칸 개수를 설정해 주시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 문단보를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 글을 쓰다가 잘못해서 글 쓴 것이 아니라 엔터 줄 바꾼 거 우리 문단 바꾼 내용이 잘못해서 4페이지에 작성이 되는 순간 이 시험은 0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보를 보지 않으시면 얘가 엔터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차해서 한 개라도 이렇게 네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하나 걸쳐버리면은 시험 점수는 0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엔터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문단보를 안 보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문단보를 봐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하시기 전에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이죠. 글꼴은 굴림하고 미리 설정해 놓으셔도 좋아요. 전체는 가운데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첫 줄 첫째 칸 빼고 이 나머지는 오른쪽 정렬.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셔도 되고 다 입력해놓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샘플 데이터를 가지는 연습을 했었었는데요. 그 샘플 데이터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실 때 공부방에 가서 ITQ 자격증에 가서 트리오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내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장을 하고 나면은요,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실행을 해야만이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생겨요. 근데 껐다 키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대부분 우리 여성발전센터 컴퓨터들이 껐다 키면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D 드라이브에다 보관해 두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센터는 또 D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래서 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요거 얘를 D 드라이브에다가 복사를 하시는데, 원래는 C 드라이브에 여기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얘를 D 드라이브에다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예,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았던 얘도 복사를 하던 잘라내기를 하던 상관없는데, 그 D 드라이브에 트리오라는 폴더 안에다가 같이 넣어놓으세요. 같이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붙여넣기라면 저는 지금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강의실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D 드라이브에 가셔서 요 ITQ 2010 트리오라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C 드라이브에도 생성이 되지만 ITQ라는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껐다 켜도 강서 컴퓨터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남아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껐다 키면 지워지니까 지난 시간에 저장한 데이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뭐 이어서 하면 다 상관없으니까는. 그런데 항상 저장하는 습관은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ITQ 폴더 여기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아까 그 트리오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생성된다 하는 거. 근데 시험장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다 생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여기도 껐다 켜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댁에서는 한 번만 설치해 놓으시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 강의실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작업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대로 꾸며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왼손은요, 문제지를 짚어 가시고요.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할 내용이 있으면 양손 사용하시면 되겠죠. 1번, 표 전체에 대해서, 표 전체, 즉 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굴림 10포인트.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굴림이란 작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합계가 나타난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리, 오른쪽 한 칸 빼고 밑에 한 줄 빼고 노란색 색깔 칠하라 그랬거든요. 이 노란색 색깔 칠하는 거는 블럭을 설정하시고 알파벳 C, 알파벳 C. 원래 한글이 처음 개발을 될 때요, 표 작성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렸어요. 선, 빼기, 이름기. 그래서 줄처럼 쳐가지고 표처럼 만들어 쓰다가 괴선 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역자, 니은자 같이 이렇게 선, 기역, 이렇게 일자, 뭐 세로, 가로 이렇게 그런 괴선 문자 같은 걸 이용해서 제가 워드 자격증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라면 한 1995년도 정도에 그때 이제 표라는 작업이 기능이 생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아래 한글은요,
마우스가 없던 시절서부터 아리안그를 사용해 왔거든요. 키보드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키보드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은요, 키보드 화살표로 이렇게 들어가요. 화살표로 들어가면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F5번 키 한번 누르고 또 F5번 키 한번 눌러서 블럭을 설정하고 또 F10번 L이나 C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C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표 메뉴에 가시면 이 표 저 끝에 가면 표 메뉴가 있거든요. 그 표 메뉴에 가서 여기에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배경 색깔 칠하는 거 뭐 노란색 요거로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면서는 요거로 표 메뉴에 가시면 중간에 셀 속성이라는 기능에 가셔가지고 중간에 색 채우기라는 기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페인트 톤 그림이 있어요. 셀 배경색 가서 요거 노란색을 클릭했던 건데요. 그냥 우리가 알파벳으로 C 눌러서 색깔에 가서 노랑을 칠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거 누르는 게 빠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 칠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뉴가 등장하기 전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근은 가능한데, 시험은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빨리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명령을 외워서 들어가자 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나는 표 메뉴에 가서 얘를 누르는 게 빨라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산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합계란이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합계란까지 포함해서. 밑에는 합계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합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표 메뉴에 가면은 합계 계산하는 기능이 있나 보세요. 여기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블럭 합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블럭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썸의 줄임말 썸 S.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고요.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평균이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P 누르면 곱셈이 되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블럭을 잡으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내용은 지워집니다. 다시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S. 그게 벅차시면은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 합계 하시든지 표 메뉴에 오셔가지고 여기도 블록 계산식이 있고요. 표 메뉴판에 있는 여기에서도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얘가 편할 것 같아요. 컨트롤 쉬프트 S 누르는 것도 사실은 외워야 되니까 불편하고, 표 메뉴에 오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쪽에 표 편집하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끝에 두 번째 보면 계산식이라고 있고요. 그 계산식에서 뭐 누른다? 합계 누르시면 알아서 합계가 쫙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각선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각선 그리려면 표 메뉴에서 여기 테두리 그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여기 셀 속성에 보면은 아까 색깔 칠하던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테두리가 있고요. 테두리에 가서 반대편 대각선까지 그려주면은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또 테두리 선이 종류별로 들어가요. 이 전체 겉테두리는 두 줄, 여기 전체 테두리는 두 줄,
두 줄인데 이 두 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두 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두 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속성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블럭 잡으시고 L 눌렀는데 배경으로 갔네요. 테두리로 와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테두리로 오셔가지고 두 줄 바깥쪽, 두 줄 바깥쪽, 그리고 설정하시면 겉테두리가 두 줄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칸만 블럭 잡고 다시 L 두 줄 바깥쪽 설정. 그 다음에 첫 줄만 블럭 잡고 다시 L 두 줄 바깥쪽,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전체 겉테두리는 두 줄, 왼쪽 칸 두 줄, 윗줄 두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모양새 맞추셔야 돼요. 그게 5번에 나와 있는 선 모양을 동일하게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캡션.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입력 옆에 펼치 목록 화살표에 가면 캡션 넣기가 있고요. 입력이라는 메뉴 옆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캡션 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지 여기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 표 안에다 클릭하시고 거기다 입력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캡션 넣기가 있고요. 아니면 표 메뉴에 캡션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예,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입력 옆에 화살표 눌러서 캡션 넣기를 누르면, 예,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오른쪽 위가 아닙니다. 그냥 위에요. 오른쪽 위는 어디냐면요, 저 합계 글자 오른쪽에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위에다 넣으시면 돼요. 위에. 원래 캡션 명령을 걸면은요, 캡션은 밑에 생겨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위에다가 넣겠다라고 선 체크를 하시면은 캡션이 위에 이렇게 들어가요. 표 1 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얘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표 1이라는 글자를 블럭 잡으시고 여기 있는 글자를 쓰세요. 캡션은 위냐 아래냐 그것만 보통 따지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넣겠다라고 하면 얘가 표니까 첫 번째 표입니다 라고 해서 표 1이라고 떠요. 그러면 그 글자는 지워야 되고, 지우고 쓰셔도 되고 블럭 설정해 놓고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블럭을 다 잡고 나서 글씨를 다 쓰시고 나서 블럭 설정한 후에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되고, 얘도 글꼴은 뭐로? 굴림 글꼴로 가야죠. 그렇죠. 요렇게 놓으시면은 표 작업은 마무리가 됐다. 캡션을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캡션 넣기에 가서 캡션 없음하면 이제 캡션이 지워지는데, 캡션은 밖에다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선택하고 캡션을 들어가면 되고, 표 같은 경우에는 표 안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입력 옆에 화살표 눌러서 캡션 넣기 위, 오른쪽 위가 아니라 그냥 위에요. 그럼 요 글자가 보이는데 이 글자는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지우시면은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그러면 그래라 라고 해서 또 마저 지워도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글자대로
자, 이제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마찬가지로 어디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꼴도,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글꼴도 굴림이란 글꼴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이 표 작업은 마무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쪽에 이렇게 표를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27쪽 설명을 좀 볼게요. 27쪽 설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문제번호 입력하고 표 만들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문제번호는 미리 다 입력을 해왔었어요. 그렇죠? 이제 표를 만드는 경우고요. 표를 만들 때 2번 그림 보세요. 2번 그림 중간에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했어요. 입력에 가서 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 창에서 몇 줄인지 몇 칸인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잘 명시하셔가지고 제가 이 설명서가 불편하다고 하면 편리한 쪽으로 해결해 드릴 텐데 이 책에 일단은 잘 나와 있어요. 요 순서 꼭 지켜주시면 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라 하는 거죠.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합계란까지는 오른쪽 정렬하고 또 글꼴은 어떻게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아까 표 메뉴 끝에 가서 여기 가서 블럭 합계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쪽에 이제 선 그리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블럭 잡아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 그리는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서는요. 표에 가면 목록에 가서 표에 있는 목록 단추라고 하죠. 이게 펼친 목록에 가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에서는. 그래서 이 메뉴가 떴단 말이에요. 이 메뉴를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제가요? C나 L 누르면 된다. 29페이지 2번에 거기에다가 C나 L 누르면 된다 라고 하나 메모해 두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 모양 찾아가지고 테두리 모양 찾아가지고 두 줄 선택하고 겉에 바깥쪽에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 블럭 잡아주고 사실은 왼쪽에는 잘 보세요. 왼쪽에는 왼쪽 아래쪽은 두 줄이에요. 요 오른쪽만 한 줄이죠. 오른쪽만 한 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두 줄 해놓고 여기 얘만 눌러주면 돼요. 여기만. 근데 바깥쪽으로 해도 되고 그냥 오른쪽만 두 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줄 첫 줄도 있잖아요. 첫 줄도 다 두 줄인데 아래쪽만 한 줄이거든요. 그럼 아래쪽만 클릭해주면 두 줄로 되거든요. 바깥쪽 눌러도 되고 아래쪽만 두 줄 눌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 선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블럭 잡고 아까 C 눌러가지고 색깔은 노란색 이거 누르셔도 되는데 아까 여기 가서 노란색 칠합니다 라고 바로 우리 연습을 했고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메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메뉴가 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거로만 계속 연습하시면 되죠. 빨라지게끔. 그 다음에 이제 32쪽에 보시면은 합계 구하는 과정 나오고 캡션 넣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캡션을 넣기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캡션 넣을 때는 표 안에다 클릭을 해야 돼요. 표를 선택하라 그랬거든.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그림이 32쪽 하단에 2번 그림에 그 노란색 색깔에 칠해서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겉 테두리 쪽에 8군데 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를 클릭해도 되고 표 자체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야 여기 가서
캡션을 넣는다. 아니면 펼치 목록에 가서 캡션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그냥 캡션 누르시면 그럼 이렇게 캡션이 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 작업이 끝났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4번 설명 볼게요. 33페이지 4번 설명에 보면은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얘네들 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신 표하고 제가 그린 표하고 차이가 뭐예요? 높지 않아요? 높잖아요. 이 높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높여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높여도 돼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블럭 잡으시고 표 안에를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내려가는 화살표를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이 내리진 마세요. 내려가는 거 누르면 표가 높아지고요. 왼쪽으로 가는 거 누르면 표가 왼쪽으로 가요. 잘못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두 줄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때는 감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 너비는 안 건드셔도 돼요. 너비는 안 건드셔도 되고 높이도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보기 좋으라고 한 것 뿐이니까 그거는 이거는 33페이지 네 번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하시면 예쁘다고 점수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표 밖에를 클릭하고요. 이 표 밖에. 근데 이 표 밖을 선택하려면 이 표가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야 이 표 뒤를 클릭할 수 있어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표에 가면 제일 겉테두리가 있어요. 이 겉테두리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난 겉테두리. 이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설정을 누르고 여기 뒤에 보면 엔터 표시 보이죠? 표 뒤에 거기다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 근데 얘는 가운데 정렬 해도 가운데 정렬인지 아닌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얘가 너비가 줄어들면 가운데 정렬이 정확히 나타나죠. 근데 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될까요? 가운데 정렬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나 좀 볼게요. 가장 최근의 시험 문제에 이제 9월 9일 날 끝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글꼴에 대한 설정은 이야기를 안 해놨고요. 너비 설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그대로 있고요. 얘는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말이 있나요?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써 있는데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정렬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딘가에 가운데 정렬을 해놓으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단 봤을 때는 없죠. 그럼 이 책에서 요구하는 얘를 왜 가운데 정렬을 했느냐? 아까처럼 너비가 이렇게 넓어 있을 때는 가운데 정렬을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야 예쁘다. 그 차원인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까지 설명이 페이지로 말하면은 이제 34쪽까지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5쪽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런데 어떤 거는 노란색을 칠하라, 지금 아래 문제는 주황색을 칠하라 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실제로는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그냥은 구별이 안 돼요. 꼭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주황인지 노랑인지 파랑인지 녹색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만 선을 그려놓기도 해요. 36쪽으로 가보시면은 위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합계를 아래쪽에다 계산하고요, 또 오른쪽 두 칸은 계산을 안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37페이지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평균을 계산하는데 아래 두 개는 또 대각선이 다른 방향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그렇게 그리실 줄 아시면 돼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차트 그린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는요, 지금 표에서 노랗게 칠해진 부분만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차트를 작성하시려면 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블럭 잡을 건데, 굳이 저 앞에서부터 블럭 잡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표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에 차트라고 있어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도 차트는 있습니다. 표에 가서 어차피 표를 만들어서 차트 작업하기 때문에 표 메뉴에 가도 차트는 있고요. 그래서 차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차트가 무조건 만들어져요. 차트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표 위에다 두시면 안 되고요, 표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자, 방법은 뭐냐면, 자, 표 밖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표 밖을 한번 클릭하시고 표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일단 클릭 한번 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나요? 그리고 표가 차트가 표 너비만큼 펼쳐져야 되니까 옆에 너비, 가운데 포인트 있잖아요. 너비 옆에, 얘를 이용해서 넓히세요. 대략 표 너비만큼 이렇게 넓히세요. 이렇게 넓혀 놓으시고 나서 이제 작업할 겁니다. 꼭 똑같이 맞춰야 되나요? 아니에요. 좁아도 돼요. 그러나 이 작업하는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예. 자, 지금 차트가 이렇게 보이는지, 성인, 대출금융, 사기성 해서 다 보이는지,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번 연도별, 여기 연도별 성인과 대출금융, 사기성의 각, 의약품 자격증은 말고 쉽게 말하면 노란색 이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쉽게 알아보라고 우리한테 노랗게 칠하라는 명령이었었죠, 아까. 자, 두 번째서부터 한번 할 겁니다. 차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때는 차트라는 자체를 클릭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체 속성에 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라 라는 걸 아까 한번 했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얘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보세요. 얘를 클릭했을 때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차이가 뭔가 한번 보세요. 테두리가 살짝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 있는데, 저 상단에 편집이나 보기 입력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위에 있는 메뉴가
작동을 안 해요. 차트는 작동이 되는데 일반 클릭만 했을 때는 다른 메뉴가 다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른 기능들이 다 멈춰요. 이렇게 멈췄다는 얘기는 오로지 차트만을 위한 기능으로 작동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 차트를 더블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차트 마법사라는 게 뜰 겁니다. 그 마법사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는 이 차트 마법사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 막대형 중에 얘가 묶음 세로 막대인지 여기 밑에 나타나죠. 얘는 자료점 이름표 표시 묶음 세로 막대형, 얘는 항목 갑 축 주 격자선 표시 묶음 세로 막대형, 처음 게 묶음 세로 막대형, 이걸 하라는 얘기죠. 처음 거 다음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요렇게 보는 건지 저렇게 보는 건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열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간혹 시험에는 행 방향으로 바꿔야만이 답이 맞는 게 있어요. 열 방향인지 행 방향인지 꼭 보셔야 되고요. 다음 제목 써야죠. 여기다 제목을 써줘야만이 제목이 위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숫자 5에서 35라는 숫자 왼쪽에 단위 퍼센트라는 글자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값축이에요. 여기는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는데 값이 써 있는 거, 숫자가 적혀 있는 데를 값축이라고 부르고 글자가 적혀 있는 데를 항목축이라고 부릅니다. 차트에서는. 그래서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값축에다 놓고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퍼센트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죠. 방향이 이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나가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축, 눈금선, 범례 이런 걸 보라고 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범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범례도 모양이 다르죠? 책에는 범례가 어떻게 되냐면 박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 화면에는 박스가 안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확인하고 나가면 할 거예요. 다음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확인.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눌러서 차트 마법사에 가서 제목, 첫째 차트 종류하고 제목하고 축 제목을 우리가 이제 편성한 거죠. 자,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글자에 가서 도둠 진하게, 첫 번째가 진하게 12 이건 맞네요. 그리고 배경에 와서 선 모양은 한 줄로, 이때 그림자는 여기 그림자가 있네요. 그림자 체크하고 얼마? 2포인트. 이렇게 선 모양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 줄로, 그림자는 없었는데 체크하고 처음에 5포인트였는데 2포인트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설정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글자는 뭐뭐가 있나요?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에 대해서 도둠 보통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이외의 글자들은요, 첫 번째 아까 축 제목 하나, 각축, 항목축, 범례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각각 따로따로 도둠 보통 10포인트로 해줘야 돼요. 그 중에 단위라고 적혀있는 각축은 가로로 편성해야 돼요. 먼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단위. 얘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 가로, 가로. 얘를 가로로 해주면 얘가 가로로 나타납니다. 얘가 아까 세로였는데 가로.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떤 거로 하라고요? 도둠 보통 10. 보통은 가가가 끝에 있는 게 보통이에요. 네, 그리고 10 설정.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있는 숫자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서 도둠에 가서 얘가 보통이고 10. 또 밑에 있는 성인 대출금융이라는 글자도 다 똑같이 도둠 10포인트.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그 다음에 범례는 선이 한 줄로만 그려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아까 우리 제목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선 종류가 한 줄로 돼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딱 봐도 한 줄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글자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해주시고, 배경에 와서 줄이 없었는데 한 줄로 라고 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끝에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나온 설명대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실 때는 오로지 왼쪽 38페이지에 나온 문제만 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설을 보시면서 저 강사가 어디를 설명하고 있지 하고 해설을 찾다가 놓쳐요. 100% 놓칩니다. 이 해설은 집에 가서 복습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1차 설명 끝나고 나고 해설대로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는 건 괜찮아요. 예. 첫 번째, 표의 오른쪽 바탕에다 클릭을 하고 엔터를 3번 눌러서 줄을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안 바꾸셔도 돼요. 우리는 미리 엔터를 쳐놨잖아요. 우리 미리 엔터를 이렇게 눌러놨잖아요. 그렇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된 거를 블럭을 잡고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 차트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너비를 펼치래요. 책에서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차트가 펼쳐지고 나면은 저 끝에 있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생겨요. 여기 생겨버렸잖아요.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면 얘가 내려가요. 만약에 안 내려가고 여기 뻗팅기고 있어. 이렇게 뻗팅기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다시 얘를 이렇게 펼쳤는데 글자처럼 취급하면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끌고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럼 마우스 포인터 따라가잖아요. 이렇게요. 놓으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가 저 위에 있을 때, 제 위에 있을 때 얘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오려두기 해가지고 붙여도 되고, 그냥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단지 드래그 할 때는 얘를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비어있는 데 있잖아요. 비어있는 데. 여기를 드래그 이렇게 내리시면 내려갑니다. 근데 가운데가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뒤에다 클릭해 놓고 가운데 해 놓으셔야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표가 가운데 떡하니 보기 좋게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대로 제출하면 안 되는 게 제목도 빠졌고 꾸미는 것도 안 돼 있으니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교재 40페이지 보세요. 아까 글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 끝에 오른쪽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다가 정렬을 시켜주고 크기는 조정을 하라 그랬는데 40페이지 4번 보세요. 40페이지 4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트를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작업이 있어요. 아까 여기 잡아갔던 거를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는 블럭 잡고 차트 만들면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쫙 펼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설명은 약간은 달라요. 그렇다고 제 설명이 정확하고 이 책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연습하기 나름이고 어느 게 가장 쉬우냐 그거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컴퓨터는 정답보다는 해답이죠. 해답. 결과만 같으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차트의 구성 요소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차트에 가면은 차트 속성 제목이라고 있네요. 제목. 그럼 제목이 나오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뭘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하는 방법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 차트 마법사에 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다음. 그러네요. 책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차트 마법사를 클릭하라고 돼 있어요. 41페이지 6번이 차트 마법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마법사를 선택을 해서 묶음 세로 막대형 다음. 그 다음에 행인지 열인지 이거는 뭐 문제지 보면 되는 거니까 다음. 그리고 제목은 이제 그 다음에 항목축과 항목축은 글자가 있는 항목이고 숫자가 적혀있는 갑축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말을 쓸 때 잘 나오는 글자가 이런 거예요. 단위 퍼센트 단위 억원 이런 거 이런 단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위는 구성이 콜론을 중심으로 좌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좌우가 반드시 한 칸씩 떨어져야 돼요. 시간을 입력할 때는 붙여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위를 쓸 때는 반드시 띄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지에 보니까 얘가 붙어 있더라. 그 문제지대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 문제는 잘못 만들어진 문제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단위는 좌우가 떨어지는 게 우리말 규정이에요. 단 시간을 쓸 때 콜론은 붙여 쓰는 게 우리말 규정이고요. 네, 이건 규정입니다. 규정.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기호들이 있죠. 기호. 뭐뭐 했습니다. 점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내용 써야 되고 쉼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런 기호 다음에는 한 칸을 꼭 띄운다라는 그건 우리말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은연중에 많이 틀려요. 급하다 보니까 막 붙였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차트가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제목 꾸며야 되고,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다 꾸며야 되고, 그리고 지시사항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범례도 박스 그려야 되고, 단위 퍼센트는 가로로 출력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글자에 가서 도둠 굵게 12포인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배경에 가니까는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이거 지시사항이니까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 얘가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한글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간혹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얘를 클릭해 가지고 펼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펼쳐주는 아이콘, 여기 8개 점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주혜 선생님은 이게 점이 안 나타났거든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글 2010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켜면 한글 2010 업데이트 하라고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이런 게 정확히 잘 돼요. 당연히 시험장에는 잘 되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요거, 얘는 가로로 출력해 줘야 되고, 글꼴은 도둠 10포인트, 끝에 있는 가가 보통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숫자, 갑축이죠. 갑축도 글자에 가서 도둠. 엑셀에서는 차트에다 넣고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면 다 바뀌어요, 크기가. 근데 아래 한글은 제목 따로, 어디 따로, 범례 따로 다 일일이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건 그 프로그램 개발자의 뭐 의지니까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꼴 바꿔야 되고, 얘는 또 테두리 선이 그려져야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차트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표 그리는 연습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거요. 얘를 원래대로 그리려면은요, 테두리가 한 줄이잖아요. 한 줄. 한 줄로 돼 있는 거 처음에 한 줄이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굵기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두 줄, 그러면 두 줄 하면 뭐 몇 미리 하고 떠요. 근데 모르고 두 줄이 아니라 굵은 줄을 선택을 했어요. 2mm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줄을 다시 누르면 이런 줄이 돼버려요. 원래는 이 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 줄이었는데, 한 줄도 지금 보시면 이거 아니죠. 원래 한 줄은 뭐였냐면요, 0.12mm가 기본 줄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 한글에서 테두리선에 한 줄짜리는 0.12mm. 그리고 두 줄짜리는 0.5mm. 두 줄짜리는 0.5mm. 예. 한 줄짜리 몇 mm라고요? 예, 0.12mm. 0.12mm, 그 다음에 두 줄은 0.5mm. 그 룰을 아셔야 원위치를 시킬 때 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44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댁에서 45쪽에 나와 있는 내용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46쪽에도 차트 연습, 47쪽에도 연습이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수식 입력입니다. 수식은 수학 공식이나 화학 공식 같이 이런 걸 입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키보드로 작성할 수 없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F니 X니 뭐 2니 1이니 숫자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쓰면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분수식이라든지 루트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키보드로 그려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는 건데요. 수식 문제 52쪽 한번 보실래요? 52쪽? 52쪽서부터 53쪽까지는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없는 수식도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행렬이 빠졌네. 행렬식이 빠져 있어요. 행렬이 제일 어려운데 어려운 건 빼놓고 책에 수록을 해놨나 보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은 두 문제가 들어가는데 꼭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하고 1번 수식이 들어가고요. 문제지 보면은 괄호 1 하고 수식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건 맞춰주셔야 돼요. 자, 수식은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개체 그룹에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 누르시면은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예? 자,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은 요런 수식이란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고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준비는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F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F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는 이건 쓰세요. 그냥 이렇게. 이 글자는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이 들어있잖아요. 분수식을 쓰고 아래 루트 써야 되고 위에 분수식 쓰고 또 루트 써야 되고. 볼게요. F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는은 직접 키보드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저 꼭대기에 뭐라고 써있나? 네? 상단에 보시면 위첨자, 아래첨자, 여기 분수, 루트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예,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분수. 그 분수식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분수가 또 있죠? 2분의 x가 있잖아요. 그럼 분수 한번 더 눌러주시면 분수가 또 생기고요. 위에다 x, 아래는 2. 그 옆으로 나가서 빼기. 자, 앞에는 이제 루트 5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럼 요거죠. 누르시고, 여기 작은 데는 쓰지 마시고요. 큰 데다가 5.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키보드 좌우상으로 움직이시는데, 지금 커서가 루트 안에 있는지, 루트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저 아예 밖으로 나갔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루트 안에 있지만 여기다가 더하기 2를 쓰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요 밖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더하기 2 이렇게 써야죠. 기호 안에다 쓸 거냐 기호 밖에다 쓸 거냐. 요 빼기도 분수식 안에다 집어넣을 거냐 밖으로 나갈 거냐. 자, 이제 아래 분모 자리에다가 루트 씌우고 1 빼기 x의 제곱이잖아. x의 제곱 1 빼기 x라고 쓰고 위에 작은 숫자 제곱은 위첨자 여기다 2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 끝에 나가는 단추가 있어요. 나가는 단추 누르면 이렇게 쏙 일로 들어오죠. 얘를 고치고 싶을 때는
클릭해서 잘못하면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수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고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스페이스바를 100번 눌러줘가지고 또 괄호 열고 이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이제 2번 수식 입력해야 돼. 자, 수식에 들어가서 두 번째 수식은 보니까는 S는 뒤에 아래 글자로 평균이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요거예요. 두 번째 아래 첨자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요. 여기다가 평균 그리고 넘어가서 이게 X입니까? 곱하기입니까? 이게 곱하기죠. 곱하기. 키보드로요. X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소문자 X든 대문자 X든 이상하게 나가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더하기 빼기 기호가 있는데 여기서 X 그리고 T는 2분의 1 D 아래 첨자 처음 빼기 더하기 D 나중 가로 닫고 T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말로 들어간 것도 처음 보네요. 문제지에 네. 곱하기는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기호 보이세요? 거기 들어가면 이게 곱하기죠. 나누기 있고요. 예. 영문자로 X 쓰시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예. 다 하셨으면 이제 밖으로 빼내시면 되고요. 예. 52쪽에 지금 입력하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한번 다 입력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다 입력하시고 나면 두 번 다시 연습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니면 52쪽만 하고요. 여러분 댁에서 53쪽을 한번 해보세요. 52쪽 것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서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는요. 한번 지금 해보시고요.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기능 평가 문제 개체 작업하는 건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포스터 작업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자,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직사각형의 빨간색 도형이 보이고 노란색의 라운드가 둥근 직사각형 그림도 보이고 자, 원 시험 문제를 다시 보여드리면 9월달에 시행했던 문제 3교시 문제를 보여드리면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기는 도형이 수식 뭐로 나왔나 아시겠죠? 이상한 기호가 나왔어요. 전 처음에 이런 문제 보고 나서 이걸 수학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수학을 또 학원을 다녀야 되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림은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도형이 종류별로 있어요. 겉에 도형이 하나 있고요. 겉에 뒷배경에 들어간 도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 들어가는 도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도형이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어딘가에 이게 세트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형 ABC, 도형 1, 2, 3 아니면 가나다
뭐 가불병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색깔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얘는 흰색을 사용해야 되고요. 면색은 빨간색을 사용하래요. 그럼 반드시 그 색을 써야 되고, 그러면 빨간색을 쓰라고 했으면 다른 데선 빨간색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노랗게. 여기 노란색이라고 지정되어 있나 보세요. 크기만 돼 있지 노란색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노란색을 하던 뭐 푸르스름한 색깔을 하던 니리끼리 색깔을 쓰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ABC 1, 2, 3이 들어가는 이 그건 도형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흰색을 쓰래요. 반드시 흰색을 쓰래요. 그래서 이 뒤에 큰 도형, 배경에 들어가는 큰 도형도 마찬가지로 크기만 지정되어 있지 색깔을 명시 안 해놨거든요. 이 문제의 지시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형의 면색은 알아서 하세요. 색 없음을 제외하고 투명으로 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르게 하래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지정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을 두 번 다시 쓰면 안 돼요. 얘는 흰색을 쓰라고 했잖아요. 여기 흰색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는 문제지. 흰색 쓰라고 해놨는데 흰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흰색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여기 빨간색하고 여기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그 색깔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은연중에 아 노랑이네 하고 노랑으로 칠하시더라고. 근데 실제 문제지는 흑백 문제지로 나와서 얘가 빨강인지 노랑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시사항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도형을 그릴 때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뒤에 있는 배경 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관광전이라고 하는 클맵시를 먼저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그려놓고 나서 도형을 그리면 이 겉에 도형이 위에 올라와 버려요. 컴퓨터는 먼저 작업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작업한 게 위에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배경부터 그리시면 돼요. 우리 책으로 말하면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사각형 있잖아요.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그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건데, 자 보세요. 입력에 가시면 도형은 네모, 원, 그리고 글상자 7밖에 없어요. 네모로 그리시면 돼요. 네모로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4번 문제번호 있잖아요. 4번 문제번호. 얘보다 올라가면 감점이에요. 4번 문제번호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그리실 때는 엔터를 몇 번 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엔터를 또르륵 쳤잖아요. 그 엔터 밑에다가 도형이 그려지게끔 위치를 잡으세요. 이렇게 엔터 친 자리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엔터 친 자리 밑에다가, 그래야 그 위에다가 제목 도형을 또 그릴 수 있어요. 대략 그리세요. 대략 그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크기 지정해야 돼요. 크기. 문제지에서는 130에 140이라고 써 있어요. 130에 140.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크기 고정을 꼭 하세요. 크기 고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크기가 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130에 140이라고 세팅해 놓으시고 나서는 크기를 고정하시면은 크기를 건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색깔 채우기로 갈 겁니다. 색 채우기 가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흰색, 그리고 관리 및 감독 강화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여기는 부산국제관광전인데 얘가 파랑이에요. 여기는 빨강이고요. 여기는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파란색이고 위에 도형은 흰색이고
도형은 빨간색이고 글자는 흰색이고 아래는 또 도형이 흰색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면색만 따지는 거니까 면색. 그러니까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빼고 그리시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면색에 가서요. 면색에 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 보이시죠? 이런 거요. 탁한 황갈, 검은 군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하던 저거로 하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달래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로 칠하세요. 그리고 선에 와서 얘는 둥근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둥근 모양. 그러면 색깔이 전혀 섞이지 않아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흰색, 저 도형, 사각형 도형 그려서 요 밑에다가 엔터 친 자리 밑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기본에 가서 130에 140에 크기 고정. 선은 둥근 모양. 채우기는 그냥 대략 아무 색깔. 요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기본 배경 도형 만들어지고 나면은 글상자 있어요. 글상자.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안에다 글을 쓰실 수도 있지만 어느 게 편한지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얘를 선택해서 대략 그리세요.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팸 대응 활동이라고 쓰시면 되고, 잠깐만 앞에 보세요. 처음부터 직사각형을 그리면 글자를 못 써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요. 커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글자 처음부터 요거 가로 글상자 이렇게 들어가면 커서 들어가니까 이거 그리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도형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120에 얼마? 15 크기 고정. 채우기는 무슨 색? 빨강은 여기에 오피스 색깔에 가시면 빨강이라고 있어요. 저는 또 밑에도 보이는데, 밑에도 빨강은 보이는데, 빨강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글자 가운데 정렬, 글자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궁서 24포인트, 궁서 24포인트. 흰색은 가가 끝에 보시면 글자 색깔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렇게 타이틀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제목도요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을 건지 이렇게 붙을 건지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붙어도 안 돼요. 이 도형이 끝에가 어색해요. 안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요 끝에가 요렇게 콩이 파지게끔 요렇게 배열을 맞추셔야 돼요. 대략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또 직사각형 하나 그려야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얼마? 120에 50. 그리고 선은 모서리가 둥글게, 채우는 색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요렇게 대략 요 정도.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대응책이라는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배경 도형이 하나 있고 글자 도형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직사각형 하나 그려 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10에 15예요. 10에 15. 그리고 얘는 채우기 색깔은 내 맘대로 채우면 돼요. 내 맘대로 채우면 되는데 여기에는 파란색, 아까 빨간색, 흰색은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색을 쓰세요. 그리고 선 모양이 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원. 아까 이 도형은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형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반원이라 그래요. 둥근 모양은 모서리만 둥글게 되거든요. 얘는 그냥 90도 라운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과 활성화 안 되는 거는 어디를 클릭하고 들어왔는지 키보드 글자를 썼는지 지금 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요. 활성화 안 되는 거는 어딘가에 뭐 차트를 작업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차트에 들어가면 도형을 선택이 되는데 그게 간혹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잠깐 멈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안 되면 손을 드세요. 그럼 감독관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 나한테 불편함이 생겼으면 추가 시간을 부여해줘요. 예. 자, 요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를 이용해서 하나 이제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다 이제 대자를 하나 쓰겠죠. 대자만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에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13에 13. 그리고 채우는 색깔은 아까 흰색이라 그랬죠? 요거는요. 선은 둥근 모양.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궁서 20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저는 하나만 먼저 그리셔야 돼요. 궁서 20포인트 가운데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하얀색 도형의 글자가 그 뒷배경 도형의 중앙이 아니라 위에 가 있어요. 위치가. 그리고 이 두 개 도형은요, 어느 쪽에 되어 있냐면은, 보세요. 얘가 왼쪽에, 위에는 도형하고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이 두 개 도형은 위에 있는 도형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도형보다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라운드진 자리만큼 들어와 있어요. 대략 눈대중으로 봤을 때. 예. 눈대중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법제도 개선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건 글상자예요. 그냥 글상자. 이 글상자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놈의 글상자가 크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글상자 크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략 내가 그려야 돼요. 대략 그려야 돼요. 근데 글자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장 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가장 긴 글자를 써서 얘를 거기서 말하는 대로 굴림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로 가운데 정렬하시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거기는 법제도 개선인데 하지 마시고 가장 긴 글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이 글자에는, 글상자에는 뭐가 없습니까? 배경이 없죠? 투명 상태잖아요. 그리고 글상자 테두리가 실선이 아니죠?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도형을 클릭을 하고 여기 겉에를 더블 클릭, 잘못해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얘 더블 클릭을 해서 종류는 파선, 채우기는 없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먼저 한 세트를 만들 거예요. 요렇게 한 세트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요거만 먼저 해 놓으세요. 블럭 설정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으면 블럭을 못 잡고요. 일단 도형 하나를 클릭하셔야 돼요. 도형 하나를 클릭하셔야 개체 선택에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밖에 있으면 선택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판이 있을 겁니다. 항목이. 얘를 클릭하시고 이때 안에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세요. 올가미를 씌우시면 이렇게 블럭이 잡혀요.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얘는 투명이니까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흰색이니까 얘를 갖고 복제할 건데요. 복제하는 명령이 있어요. 키보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쉬프트 키 누를 겁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얘를 X자가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나타날 때 밑에다가 이만큼 내릴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얘를 그 사이에 위하고 아래 사이에다가 대략 간격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컨트롤 키는 뭐냐면 복사고 쉬프트 키는 똑바로 간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삐뚤빼뚤 안 가고 똑바로 움직이겠다는 뜻이 쉬프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데나 더블 클릭 하셔갖고 얘를 더블 클릭 안 되나요? 예. 아니면 ESC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개체 선택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걸 사라뜨리게 하는 거는 ESC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 사라지고요. 이제 글자 고치시고 색깔 바꾸시면 돼요. 요 대형책이라는 글자 뒤편에 있는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은 서로 다르게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다르게. 예. 우리 책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수식 입력하는 거 뒤에다가 놓고 엔터를 눌러가지고 문제번호 4번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리 문제번호 입력해 놨기 때문에 안 하고 바로 도형을 그릴 거죠. 근데 이 도형을 그릴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점점점 엔터 친 자리, 특히 4번 밑에 엔터를 친 자리 밑에다 그리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다 잘못 그리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감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다 그리시면 이상이 없다. 사실 밑에 충분해요. 아까 우리 수식 입력하는 바람에 공간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여유 공간이 충분해요. 예. 그렇게 하고 큰 도형을 먼저 그렸죠. 그리고 56쪽에 가시면은 큰 도형에 가서 우리 뭐 했습니까? 더블 클릭을 했어요. 더블 클릭.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가면 모양 속성 뭐 이런 거 선색 아니면 스타일 옆에 화살표 이런 거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스타일 옆에 이렇게 선이 그림이 있네. 그래서 얘를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그렇게 해서 기본은 크기 조정하시고 꼭 크기 고정시켜 놓으세요. 크기 고정시키는 게 수월해요. 크기 고정 안 해놓고 나서 잘못 건들면 크기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감점되니까.
그리고 선 둥근 모양인지 아니면 원형인 반원인지 꼭 확인하시고, 색깔 채우는 거는 지정한 대로 흰색인지 검정인지 빨강인지 파랑인지 그런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지정된 색깔 아닌 다른 색깔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은 서로 다 다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글상대로 그릴 거냐 아니면 일반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글자를 넣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면 글자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글자의 모양 꾸미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여기 기본 도구 상자에 글꼴은 얼마, 크기는 얼마, 가운데 정렬 하고 나와 있으니까 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도형도 그렇게 그리셔가지고 크기 조정해 주시고, 아직 여기는 입력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대응책 이거를 만들 때는 교재가 어디냐면요 62쪽에 보면은 법제도 개선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그건 불안해요.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장 긴 글자를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괜히 어정쩡한 글자 썼다가 도형의 너비가 안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 글자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어차피 고치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그렇게 고쳐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도형 색깔은 다 바꿔주면 되고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자 보세요. 클릭했죠?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또 다른 도형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 도형이 여러 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해서 선택을 하다가 얘를 선택하면 큰일 나요. 이 겉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면. 그럴까봐 도형을 하나 클릭해 놓으시고 나면 개체 선택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마우스로 올가미를 씌워서 블럭을 잡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하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방향이 아니라 세 번째 방향으로 갔죠. 우리 세 번째 그룹으로요. 세 번째도 놓고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이만큼 놓고 그리고 얘를 중간에다가 하나 더 복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 밸런스 맞추기가 쉬우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밸런스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아래 세 번째 걸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중간으로 그리자. 그러면 간격 조정이 잘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63페이지 중간에 팁이라고 써있는 글자에 아래 글줄에 보면은 컨트롤 키는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되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똑바로 가요. 지그재그로 안 가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준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 고쳐주고 이제 색깔 바꿔주고. 근데 이제 얘가 자꾸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보기 싫으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ESC 키를 누른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걸 도형을 여기 두 가지 도형 그리는 거 있어요. 이걸 할 건데 걱정입니다. 클리어 해갖고 올지, 예, 아니면 더 잘하고 오시겠지. 근데 명절 때 아프지 마세요. 예, 명절 때는 남자들은 살이 찌고 여자들은 뼈가 마른다 그러는데 아프지 마시고 잘 쉬셨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